달수구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푸른방송이 협약해 텔레비 성서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달성군 장애인 재활 자립장 확장 이전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는 25일 2020년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떡 청가구 배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칭 성서공단 호림역 신설촉구위원회는 25일 신당 내거리에서 대구 산업선의 성서산난내 역사 신설 추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굿잡 버스가 21일 달서구 대곡지구 가라마을 1단지를 찾았습니다. 달서구 볼리동은 24일 깨끗한 볼리동 만들기 합동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바르게 버리기 사진 전시회가 볼리동에서 지난 18일부터 4주 동안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9월 21일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80번째 마중 문상직 초대전을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군청 참곡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힐링, 코미디 연극, 내 모든 걸 연극이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문화예술 전용극장 시티에서 진행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GCS 푸른방송이 지난 7월 협약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 노인복지관 강좌를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 성서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 등 SNS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강좌들이 서비스되는 사례는 많지만 TV를 통해 강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텔레비 성서노인복지관은 대면 강좌가 접촉과 비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교실과 사교 댄스, 건강체조 등 강좌를 TV 송출로 전환, 지역 방송에 정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강좌에 참여하여 우울감을 극복하고 활동력을 높여 안전 확보와 프로그램 참여 등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위협 속에 또 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르신의 비대면 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이러한 성서 어르신 TV 교육을 다시 축하드리면서 또 그동안 또 함께 해주시던 또 프로방송은 또 늘 뒤에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달서구는 젊은 구지만은 그래도 지난 7월 달부터 그 노인층화 고령화 사이에서 고령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또 우리 어르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 TV로 또 이렇게 또 어르신 찾아뵙는 프로그램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또 프로그램은 아마 또 새로운 시대에 또 부응하는 참 멋진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어르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많은 앞으로 복지책을 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참 이 좋은 가을날에 이렇게 또 TV 교육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많은 또 그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 속에 또 추석 다가오는데 또 많은 힐링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가을날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 5월 성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를 위해 문을 연 후 실버식당 운영과 기능회복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달성군 장애인 재활 자립장 확장 이전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재활을 위한 달성군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이 달성 1차 산업단지 내에서 14년 만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동안 달성군 재활자립장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하루도 도태되거나 물러섬이 없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성장을 하며 몸에 맞지 않는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이 우리 자립장도 거듭된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개소식을 할 수 있어서 저를 포함한 60여 명의 직원들은 가슴 한켠 자부심과 뿌듯함으로 차오릅니다. 2003년도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원장님, 국장 다 잘해주시고 서로 교계가 다 마음씨 다 좋고 일하기 참 좋아요. 근로 환경과 안전에 취약한 근로 장애인들에게 넓고 쾌적한 환경과 산업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사무동을 확장 신축해 상담실과 휴게 공간 등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주체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재활 자립장은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그 그늘을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6억 원의 군비를 들여 2,300여 평 부지의 지상 1층으로 사무동과 공장동 2개 동으로 건립돼 매년 장애인 고용과 매출을 10% 이상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 확장 이전은 김문호 군서의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나로 2019년 3월 17일 착공해 2020년 8월 17일 준공됐습니다. 달성군은 슬로건이 있죠. 복지 슬로건 텐에서 천국까지. 바람에서 무덤이 아닌 텐에서 천국까지라는 슬로건을 갖고 하나하나 우리 복지에 우리 컨텐츠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 보건소 그리고 공공의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이번에 세 번째 하나의 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재활 자립장을 여러분과 함께 또 신축 이전 식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은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더 큰 정상을 위해서 희망의 정상을 위해서 나아갈 때까지 손잡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한편 달성군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은 20년 전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사무실 한쪽에서 4-5명의 장애인들이 장갑 포장을 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2003년에 달성군 조례로 정식 설치되고 이후 2006년에 달성 1차 산업단지 내에 이전했다가 이번 14년 만에 성장을 거쳐 두 번째로 확장 이전하게 됐습니다. 또한 설립 당시 평균 임금은 50만 원을 밑돌았으나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천연비누, 체험농장 등의 사업을 확장하며 연매출 40여억 원, 고용 인력 60여 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중 70%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는 25일 2020년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떡 청가구 배달 나눔 행사를 영남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영남장애인협회와 산하단체, 협력단체, 후원기업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송편떡을 준비해 관내 6개 복지관, 장애인 및 소외계층 청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온 가정이 웃음이 없는 올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영남장애인협회와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송편떡을 청가구를 나눠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송편떡은 달서구 관내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각 100가구씩 6개 단지가 나눔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단과 협력단체에서 나눔을 같이 할 것이고 이 송편떡을 잡수고 2020년 코로나19에 많이 시달렸던 걸 잠시나마 잊으시고 좀이라도 웃음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1994년 비영리 사회단체로 허가받은 영남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 무료 장례봉사와 무료 급식, 밑반찬 배달,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서공단 호림역 신설 촉구 추진위원회는 25일 신당 내거리에서 대구 산업선의 성서산단 내 역사 신설 추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서산단 근로자 및 달서 구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17일 유천 내거리에서 달서 모범 운전자회 및 달서 녹색 어머니회 등과 홍보 캠페인을 펼친 데 이어 이날 신당 내거리에서도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성서산업단지는 2,800여 개 업체와 5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도시철도 1호선과 도시철도 2호선 통과역이 없어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구 산업선 철도가 성서산업단지를 통과하는 6km 구간 중간 지점에 성서공단역을 신설하여 침체된 성서산업단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는 성서산업 현장의 간절한 호소를 받아들여 정부 당국의 이번 역 신설의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앞장서야만 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 산업선 내 성서공단 호림역 신설로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은 물론 대구 경제의 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성서산단 내 역사 신설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구시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굿잡버스가 21일 달서구 대곡지구 주택관리공단 가람마을 1단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행사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현장 면접, 1:1 맞춤형 취업상담, 구직 등록, 직업 적성검사, 여성 취업 유망 직종 안내, 간접 채용 기업체 이력서 작성 및 접수 지원, 전문기관 심리상담 지원, 구직 동기부여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력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은 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구인업체 6곳의 직원 모집은 현장에서 신청 접수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2명, 요양보호사 5명, 보육교사 2명, 검사원 10명 등입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고충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심리고충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토종 커피 브랜드 봄봄이 협력해 구직 등록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구직 동기부여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10월에는 지역 내 권역별 거점 지역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12일 수성구, 19일 중구, 26일 북구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여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볼리동은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깨끗한 볼리동 만들기 합동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청소에는 각급 단체 회원 및 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관내 불법 투기 취약 지역인 원능가 일대를 코로나19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3명에서 5명 정도 나누어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계도 및 올바른 배출 방법 등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평소에도 볼리동은 내 집, 내 점포 앞 쓰레기 수거 등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석준원 볼리동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각급 단체 회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골목 구석구석 청소는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 등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달서구 볼리동은 지난 18일부터 4주 동안 볼리동 행정복지센터 로비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쓰레기 바르게 버리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은 단속, 계도 등 행정지도 외 주민들에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쓰레기 올바르게 버리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현장 사진으로 총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석준원 볼리동장은 이번 전시회로 인해 주민들 스스로 무단 투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쓰레기 제로, 클린 달서를 조성함에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9월 21일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위해 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공동위원장 1명 포함 14명으로 편성돼 시도의회와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 전문가 총 28명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공론화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일부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와 위촉장 전달 등이 있었으며 이후 2부에는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비전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통합자치단체의 방향과 방식, 절차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청은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80번째 마중으로 문상직 초대전을 달성군청 창국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양 작가로 널리 알려진 문상직 가백의 회화 34점을 전시합니다. 문상직 가백은 팔공산 전원 속에서 20년 이상 양을 그리며 살아온 작가입니다. 그는 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을 소재로 다양한 배경과 색감을 선보여 왔습니다. 문상직 가백이 즐겨 그리는 양떼는 홀로보다는 여럿이 함께 있음으로써 조화를 찾고 나아가 공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작가의 작품은 대상을 단순화하고 완만한 곡선과 유연한 색채를 사용해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작가의 양떼 연작은 자연과의 진화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초원이나 산야에 평화롭게 몰려다니는 양떼들을 통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따스하고 평온한 정신의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만추의 계절, 가을의 넉넉함, 서정적 풍요로움을 주는 문상직 가백의 초대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치유와 위안, 안식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국갤러리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자에게는 팸플릿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힐링 코미디 연극 내 모든 걸 연극이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문화예술 전용극장 시티에서 진행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던 건우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지휘자가 됩니다. 하지만 연습 도중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점점 청각을 잃어가며 성격마저 괴팍해집니다. 그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위해 이유가 오게 되고 건우는 수화를 배우기 싫어하지만 이유는 돈을 미리 받았다며 꼭 가르쳐야 한다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건우는 이유의 밝은 성격에 마음을 점점 열어가지만 청각을 아예 상실하게 됩니다. 청각장애를 앓는 천재 지휘자와
그에게 수아를 가르치는 수아 통역사의 이야기를 담은 코믹 감동 연극입니다. 두 주인공은 수아를 배우는 일을 놓고 크게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정을 쌓아갑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코믹함과 감동을 적절하게 섞어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코믹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월배 지역민들의 바램,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2023년 들어서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최종 선정돼 국비 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월배 지역은 달서구 노인 인구의 41%가 거주하는 곳으로 꾸준히 노인복지관의 건립 요구가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복지관은 진천역 환성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생활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총 사업비 227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달서구청장은 이번 노인복지관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복합 공간으로 조성돼 원스톱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이 우수 농특산물을 언택트 마케팅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의 참달성 쇼핑몰 입점 농가의 입가에 한박 웃음이 번지고 있습니다. 참달성 쇼핑몰은 2006년 구축돼 매년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까지 누적 매출액 35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성구는 참달성 쇼핑몰 뿐만 아니라 롯데닷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언택트 마케팅으로 다양한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1월 35억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센터를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달성구는 앞으로도 꾸준한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펼쳐가고 유통 마케팅 분야를 더욱 강화해 직거래 위주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이 창작 뮤지컬 월곡의 배우를 찾고 있는 소식입니다. 달서문화재단은 지역의 우수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브랜드 개발을 위한 DSAC 프로덕션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공연은 달서구 지역 의병장 우배선의 업적을 조명하고 의병들의 애국정신과 애환을 담은 뮤지컬 월곡을 제작해 내년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배역은 전 부분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심사와 서류심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배역과 그 배역에 따른 지정곡, 자유연기, 특기 등이 포함된 7분 이내의 영상을 촬영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마감일은 10월 11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이성욱 관장은 우배선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독창적인 달서구 브랜드를 정립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스토리라인과 뮤지컬 넘버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직원들은
9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한가위 맞이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한적십자 대구 경북혈액원은 9월 23일 기준 대구 경북 지역 혈액 보유량이 4.1분으로 혈액수급 위기 단계 중 간심 단계라고 발표했으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달성군청 직원 10명이 헌혈에 참여해 한가위를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웃을 돕고자 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간대별로 인원을 조정하고 소독,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단체 헌혈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으며 우리 직원들의 작은 나눔이 추석 명절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9월 23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자매결연도시 성주군 농산물 구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자매결연도시 성주군의 농민들을 돕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달서구청 직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달서구와 성주군은 2019년 5월 3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2019년 추석을 시작으로 설맞이 농산물 판매 및 지난 4월, 5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등 잦은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농산물 직거래에서는 성주군의 우수농 특산물인 홍감자와 검 표고버섯 선물 세트를 판매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이번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자매결연 도시 성주군 농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9월 25일 오후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용전초등학교에서 한국119 소년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119 소년단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 제공과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길러 소방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어린이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치러진 발대식은 강서 소방서 소속의 5개 한국119 소년단 120명 중 용전초등학교 소년단 25명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발대식 후에는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 골든벨 등 소방안전교육과 체험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김선찬 예방안전과장은 용전초등학교의 119 소년단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생활을 습관화하고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9월 23일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에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여 취약계층에게 소방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재원은 달서 소방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소방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는 월배시장의 보탬이 되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병행했습니다. 달서 소방서장은 하루빨리 사회적 분위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소방기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추석 명절이 풍성하고 편안한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소식이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이 가장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 아직도 많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제27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적세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전방 적세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전방 적세 횡단보도 적색 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운전 가능,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차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차량과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가장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